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시사 프로토콜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택한 기사를 보도록 하죠. 그 타이틀을 보면은 dólar sobe para 5,16 reais, mas fecha julho embaixo de 1,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오른다는 뜻이죠. 얼마로? 1달러당 5.17 레알로 오르지만 fecha julho, 그러니까 7월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fecha라는 말은 embaixo de 1,16%. 자, 달러가 5.17 레알로 상승하지만 7월 전체로 봤을 때는 1.16%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fecha라 동사인데요. fechar, negócio. vamos, 표현을 완전히 만들어 보죠. vamos fechar un negocio. 이 말은 이 fechar 동사가 닫다라 해서 이제 거래를 그만둡시다가 아니고 이제 거래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마감을 합시다 이 말입니다. 즉 거래를 합시다, 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때 fechar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제를 보면은 Bolsa recupera os 103.000 pontos e atinge o maior nível em 50 dias. 자, Bolsa. 경제적인 용어에서 Bolsa가 나오면은 대문자로 나오는 말이죠. 보통 보면 Bolsa de Valores입니다. Bolsa de Valores. 유가증권 시장이란 뜻이죠. 근데 유가증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증권시장이 10만 3천 포인트를 회복하다. 그래서 50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과 부제를 동시에 해석을 해보면 말이죠. 다시 한번. 달러의 상승으로 1달러당 5.17 헤알이 되었으나 7월 들어 달러는 1.16%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제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은 10만 3천 포인트를 회복, 50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죠. Em mais dia de volatilidade no mercado financeiro, o dólar teve leve alta, mas teve a maior queda semanal em 1 ano e 8 meses. 자, 경제 파트는 의외로 정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고른 텍스트로 기준에서 봤을 때는 em mais dia, 하루 더, 그러니까 이틀째라는 뜻이죠. 그죠? 이틀째, volatilidade 하면은 가변성, 즉 변동성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mercado financeiro, 금융시장이죠. 그죠? 금융시장. 자,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하루 더 변동성을 보인 상태에서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시장이 하루 더 변동성을 보인 상태에서 달러가 레비 아웃다. 그죠? 약간 이제 상승세란 보였다는 뜻이죠. 그죠? 약간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데비아 마이어케에다 세마나오 잉우아의 오티메지스 1년 8개월 만에 주 단위로 봤을 때는 최대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가졌다는 뜻이지만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서지 발로리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금융시장이 아니고 증권시장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인데 증권시장은 10만 3천 포인트를 회복했다. 그래서 50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찡지르란 말은 어디에 도달하다. 그 다음에 또 기후나 날씨 이런 데 얘기할 때 찡지우 하면은 이제 음습하다란 말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하루 더 변동성을 보인 상태에서 달러는 약간 상승을 했으나 주 단위로 볼 때 이걸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주 단위로 볼 때 1년 8개월 만에 최고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 다음 증권시장은 10만 3천 포인트를 회복, 50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O dólar comercial encerrou esta sexta-feira 29, vendido a 5,174, com altas de 0,011 reais. 여기서 보면은 자, 돌라 코메시아오. 이제 브라질은 달러가 조금씩 달러의 종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이제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역업자들이 달러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환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전할 때 쓰는 이제 관광달러 혹은 암달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돌라 파랄렐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라 코메시아는 그 무역 결제를 할 때 쓰는 대금으로 달러의 그때의 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달러는 이번 금요일 29일 그 5.174 헤알로 달러당 그죠? 이렇게 팔렸다는 뜻이죠. 그죠? 팔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공 아웃다지 0.011 헤알이 오른 상태로,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요만큼 올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달러는 이번 금요일날, 금요일 29일 0.11 헤알이 오른 5.174 헤알로 거래되었다 혹은 판매되었다. 달러도 상품이기 때문에 헤알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파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팔린 가격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팔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달러를 바꿔줬을 때 그것을 판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소비자가 해외여행하기 위해서 달러를 필요해서 달러를 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매 가격하고 구매 가격이 틀립니다. 아코다성 대비 웅지어 볼랐지요. 그죠? 그 환율이, 그죠? 달러 환율은 하루 내내 볼랐죠. 변동성이 컸었다는 것입니다. 아포스 이니시아 세성 인 바이샤. 이 말은 이제 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장 초엔 하락세로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쉐간더까이 쉐가르아 뭐뭐 하기에 이르다 혹은 무엇에 도달하다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초 하락세로 시작해서 보면은 10시 전에 10시 직전이죠. 그죠? 10시 직전에는 5.15 헤알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ubiu para 5,21% das 10h20 e desacelerou no restante do dia.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세히 보면은 하지만 그죠? 하지만 10시 20분경에는 por volta de 대략이란 뜻이죠. 보통 보면은 cerca지 혹은 por volta de 다 그랬습니다. 혹은 aproximadamente 거의 대략 이런 말로 쓰이죠. 그죠? 10시 20분경에는 5.21 헤알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 내내 어떻게 됐습니까? 데자셀레로 아셀레라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래서 둔화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No restante do dia. 그러니까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말은 그 이후 내내 둔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정리하겠습니다. 무역달러는 이번 금요일 29일 날에 0.011 헤알이 오른 5.174 헤알로 판매 거래되었다. 조금 그리고 그 달러 환율은 하루 내내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죠. 개장 초에는 하락세를 시작하여 그죠? 10시 직전에는 5.15 헤알로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시 20분경에는 5.21 헤알로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내내 둔화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Com o desempenho de hoje, a moeda norte-americana fechou a semana com queda de 5,9%, o maior recuo semanal desde novembro de 2020. 자, 이 desempenho란 말은 퍼포먼스를 뜻합니다. 영어의 performance.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제가 만약에 직장에서 하는 어떤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 이런 걸 전부 다 또 desempenho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변동으로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계속 그렇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가독성을 높이려면 오늘 변동으로 미화는 금주를 이번 주를 5.9% 하락한 것으로 마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콤마 찍고 명사 구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거의 절대 다수는 앞에 나온 어떤 명사라든가 표현을 보완 설명해주는 동격을 뜻합니다. 이 5.9% 하락세로 이번 주를 마감했다 말 이것은 2020년 11월 이래 주 단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후퇴란 뜻이 했고는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가장 큰 하락 정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거니까 우리가 하락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오늘 변동으로 미화는 금주를 5.9%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2020년 11월 이래 주 단위로는 가장 큰 하락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pós chegar a 5,499 no último dia 22, a divisa fechou julho com queda de 1,16% e acumula baixa de 7,21% em 2022. 자, 최근 22일에 5.499 헤알에 도달한 이후 디비자는 외환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외환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미화를 뜻합니다. 미화는 7월을 마감했다는 거죠. 얼마로? con queda de 1,16%, 1.16% 하락으로 7월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이 acumula 그리고 그래서 누적된 것이 뭔가 하니까 baixa de 7,21% em 2022. 2022년을 지금까지 그죠? 2022년 7.21% 즉 마이너스 7.21% 누적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쿠물라면 이제 누적하다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끝까지 하락 이것까지도 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총 누적 하락이 올 들어서 마이너스 7.21%였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경제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것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경제 기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